아니 불자의 정할 정자의 말씀사. 정해지지 않고 해석이 여러 개로 돼. 요거 빼고는 다 우리가 정해졌어.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동사인지 정해져 있는데 투부정사만 해석이 어쩔 때는 명사로 되고 형용사로 되고 부사로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부정사는 이게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만 알아맞히면 다 끝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명사지 용법에서는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인다고 했어요. 그럼 형용사는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라고 배웠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형용사적 용법은 명사를 수식하는 건데 명사를 수식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여기에서 한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이 있는데 I want something to write with. 나는 원한다. 뭔가를. 문장의 삼형식이야. 삼형식이야. 그러면 뒤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투부정사가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영어는 꾸며주는 말이 뒤에 나와요. 우리하고 어순이 다르잖아요.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니까. 그래서 꾸며주는 것도 뒤에 나와요. write with, 쓸 뭔가가 나는 쓸 뭔가를 원해. 쓸 걸 좀 가져와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명사가 앞에 나와 있으면 형용사적 용법이 될 확률이 80%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서술적 용법은 한정적 용법은 바로 꾸미는 거예요. 근데 서술적 용법은 다른 말로 보호가 돼서 꾸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호가 돼서 꾸민다. 그런데 이 한정적 용법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서술적 용법은 중학교 2, 3학년부터 나오는데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 알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법은 다 끝난다. 한정적 용법. 그럼 서술적 용법은 어떤 게 있냐면은 해석이 명사를 꾸미는 게 아니라 서술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야?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뭐처럼 쓰기냐면 해석이 조동사처럼 되더라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조동사가 뭐 있었어요? will이 있었어요. 뭐뭐 할 것이다. 예정. 의무는 must. 뭐뭐 해야만 한다. 가능. can이 있었어요. 요 세 가지로 뜻이 해석이 되고 운명하고 우도는 다른 뜻으로 운명은 뭔말 작정이다. 그렇죠? intend to. doom to. 의도가 intend to고 운명은 doom to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는 한 중학교 3학년 정도인데 이제 어려운 것까지 이건 설명하고 이건 고등학교 학생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석을 했더니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은 이거 주어 비동사니까 이 형식이니까 뒤에 뭐 보호가 나왔어. 그러니까 명사조용법이야.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면 80% 이상이 명사조용법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훌륭해요. 그것만 알고 있어도. 그런데 나머지 20% 문제가 어렵게 나왔거나 토익이라든지 아니면 수능에서 어렵게 나왔다. 아니면 중학교에서도 난이도가 있게 서술형 문제가 나왔다. 그럼 이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해석을 해보니까 투부정사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지 않고 해석이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 할 의도이다, 뭐뭐 할 작정이다 라고 5개로 해석이 될 때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보는 거예요. 것이라고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명사, 주어가 뭐뭐 하는 것이다 해서 명사를 서술적으로 꾸며줘서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은 모든 제일 어려운 형용사, 투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 그래서 형용사적 용법에서 서술적 용법은 비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인데 해석이 He is to arrive at 6 at the restaurant. 그는 비동사 나왔어. 그러면은 식당에 6시에 도착하는 것이다. 것이라는 말이 안 맞잖아요. 어떻게 돼야 돼? 그는 6시에 식당 예정할 거야. 예정할 예정이야. 라고 해석이 되면 이건 형용사처럼 주어 동사 보호를 쓰였구나. 라고 알고면 영어를 진짜 잘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문장이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어려운 시험 문제를 내지 않아요. 대부분 낸 그 문제만 내. 왜냐하면 너무 문장이 어려우면 학생들이 어려워요. 독해 문제로 어렵게 나오지 문법 문제는 나오는 문장만 나온다. 그래서 그 나오는 문장만 이렇게 추린 거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문장만 보셔도 학교 내신이라든지 수능 문법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You are to get through with the work by tomorrow. 우리는 비동사, 투부정사, 명사적인가? 겪어야 한다. 뭐를? 내일까지 이 일을 다 끝마쳐야 된다. 그러면 끝마치는 것이다. 너는 끝마치는 것이다? 안 됐잖아요. 너는 끝마쳐야만 해. 라고 해석이 돼서 형용사적 용법. Not a man was to be seen on the street. 어떤 사람도 거리에서 보여지지 않는다. 볼 수가 없다. 가능의 의미가 쓰였어요. 그래서 요것도 해석이 좀 어려운데 영어는 우리나라는 주어가 부정어가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말만 그런 거예요.
어느 나라 말이든지 주어, 형용사, 보어, 동사 전부 다 부정어가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부정어가 동사만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not이 주어가 왔어도 해석은 동사에서 부정을 하는 게 맞다. 어떤 사람도 거리에서 보이지 않는다, 볼 수 없다. 요 문장이 있으면 가능인데 가능이 어렵잖아요. 시험 문제가 그래서 요 문장으로만 나와. Not a man was to be seen on the street. 요 문장만 나오기 때문에 요 문장이 나왔을 때 의심을 해보는 거지. 안 보여? 가능이니까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적 용법이구나. 문제가 아주 어렵게 나오면 이 서술적 용법 중에서 예정후 가능을 구별하는 게 나오는데 그 문제는 아주 고난도이기 때문에 나중에 아주 잘해서 제가 고난도 문법을 할 때 시험 문제 보면 되겠고 지금의 수준에서는 요거만 해도 거의 문법 문제는 다 마스터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The artist was to never to see his works exhibited. 이 예술가는 결코 그의 작품이 전시되는 것을 보지 못할 운명에 처해 있다. 운명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이 운명일 때는 거의 never 부정어가 투부정사 앞에 나와 있어요. 그때만 운명이 된다라고 정리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결코 여기서 또 뭐가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C를 배웠어요. C는 지각동사. 지각동사는 뒤에 목조가 나올 때 투부정사를 쓸 수가 없어요. 동사 원형이나 ing. 그런데 이것처럼 사물이 나오면 뭘 써야 되는 거예요? 수동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pp를 쓴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법 문제였죠. 이것도 정리하고 가시고요. 마지막. If you are to pass the exam, hit the books hard. 만약에 그가 시험에 합격하려고 한다면 이 책을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 책을 쳐야 되니까 hit the 책을 막 친다는 건 열심히 한다. 이런 관용구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로 의도가 되는 거는 정해졌어요. if 절에 나오는 be2 부정사는 100% 뭐뭐할 작정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be2 부정사를 바꿔 써라라는 서술형 문제가 나와요. 중학교 2, 3학년 때. 그러면 그때는 뭘 쓴다? intend to 부정사를 쓴다. intend to 부정사를 바꿔 쓰면 돼요. 너무 중요하고. 그런데 우리가 조동사 would를 배울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would는 위대 과거고 뭐뭐 할 것이라는 뜻이 있었지만 뭐뭐 하곤 했다도 있고 뭐뭐 할 작정이다, 뭐뭐 할 의도가 있다라고 would를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것까지 정리하면 완벽하다. be2 부정사가 if 절에 쓰여서 뭐뭐 할 작정이다 할 때는 intend to 부정사로 바꿀 수 있고 한 단어로 would까지 쓰면은 모든 to 부정사, 형용사적 용법, 서술적 용법의 의도는 다 끝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됐고요. 형용사주법을 아주 가뿐히 끝냈고요. 부사적 용법. 우리가 명사, 형용사를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투부정사를 볼 때 먼저 명사적 용법인지를 보고 그 다음에 형용사적 용법, 즉 명사가 앞에 붙어있는 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그리고 방금 나왔던 서술적 용법은 극히 어려운 문제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지금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를 문법을 제 거 강의를 다 보시고 마지막에 다시 돌아와서 보면 되지. 서술적 뭐 어려우니까 영어 안 할 거야.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사실 누구나 다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전부 다 부사적 용법이다 하면 맞아요. 그래서 부사적 용법은 제일 많아요. 시험 문제는 제일 안 나오겠지. 많으면 잘 안 나온 거야. 희소성이 있으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명사적 용법이, 형용사적 용법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 나머지는 부사적 용법이더라. 근데 부사적 용법에서는 정해졌어요. 해석하는 게. 그래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부사적 용법을 떼놓고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